보다 본질적인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인가?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는 역시 다르지 않다. 네, 반도체 사이클은 꼭 있을 것이다. AI가 통화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달러 체제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우선 AI 거품이 붕괴되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제가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고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 보면은 달러 가치가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동안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로요. 달러 인덱스가 한 51% 떨어졌고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40%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면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보다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IMF가 최근에 2031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해놨는데요.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된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비중 축소는 달러 인덱스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순대부채, 이것도 GDP 대비 80%가 넘습니다. 거의 역사상 최고치예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내년 상반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달러를 좀 보유하고 계셔야 되죠. 그러나 위기가 점차 진정되고 나면은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뭐 달러 비중 줄이고 위안화, 뭐 유로화, 엔 이런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붕괴가 달러 외의 다른 나라 통화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환율은 그 상대적인 증거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우리 원화, 위안, 엔화 가치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 보면요. 뭐 내년 말, 내후년 말로 갈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뭐 위안화 가치, 엔화 가치, 유로 가치, 원화 가치 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환율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할 때,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는 주식 투자자라면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식이나 신흥시장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작년 초부터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중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76% 올랐죠. 그런데 S&P 500은 16% 오르는데 그쳤어요. 올해도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가 오면은 아마 S&P 500, 코스피 모든 주가가 다 떨어질 거예요. 이기가 오면은 떨어지는데 또 다시 주가는 오르게 되죠. 오를 때 코스피가 S&P 500보다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뭐 지난 10년만 보시고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일부 투자자들이 국장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 면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해야 돼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코스피가 S&P 500보다 많이 오르고 중국, 인도, 베트남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다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로 갈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요인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국가별 비중을 얼마나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수익률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특히 주식 투자하신 분이라면은 꼭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AI 버블이 붕괴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면이 거의 40%거든요. 예, 그래서 스티븐 노치 에일더 교수 같은 분들이 뭐 우리 경제를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세계 경제 풍향계다, 우리 수출, 우리 코스피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요, 우리 수출 지금 잘 되고 있지만은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뭐 주가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은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불안해질 것이다.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환율이 급등한다고 생각하면은 외국인들이 또 우리 주식을 팔게 되죠. 예,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2008년, 2009년이었어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왔지만은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90원까지 올라가 버려요. 예, 미국에서 위기가 왔지만은. 예, 그런데 2009년 이제 하반기 2010년 들어가지고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예, 경기가 안정되니까요. 뭐 4, 5년 지나니까 우리 환율이 1,030원까지 떨어져 버려요. 예,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많이 사죠. 예, 그리고 우리 주가도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뭐 제가 예상한 대로 미국에서 AI 거품이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우선 우리 수출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도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겁니다. 뭐 외국인이 우리 주식 더 많이 팔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위기가 벌어지면은 우리 주가도 상당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장기적으로 주가를 평가할 때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주가를 평가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일평균 수출 금액, M2 이런 거 가지고 적정 주가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현재 코스피가 한 50% 정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예, 그런 만큼 미국에서 위기가 오면은 상당한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 발전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수출이 앞서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죠. 올 1월에서 4월까지 보니까 우리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잘 되니까 우리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 성장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1분기 경제 성장률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3.6%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반도체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인가. 네, 사실 이렇게 반도체가 좋은 거는 AI 투자 때문이에요. 미국 기업들, 뭐 전 세계 기업들이 AI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죠. AI 하면은 데이터 센터 짓는데요.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반도체가 정말 경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사이클보다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이 없어진 거냐? 예,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늘 그 반도체는 장기적으로는 성장하지만은 늘 사이클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언제 정점이냐? 예, 수출과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4월 전후가 정점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가격이 오르면은 반도체 수요도 좀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AI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PC나 휴대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PC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예, 그런 수요 감소 효과가 아마 올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가면은 우리 반도체 두 회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급 능력이 늘어나고요. 마이크론 같은 회사도 공급 능력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반도체 수요자들이 빨리 나한테 주세요. 가격을 많이 주고 뭐 1년치, 2년치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년 상반기 들어가지고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면요. 수요자들이 좀 느긋하게 대응할 겁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많이 둔화될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뭐 제가 뭐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AI 거품이 터지면서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AI 기업들이 투자를 거의 중단시켜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도 많이 줄어들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는 역시 다르지 않다. 예, 반도체 사이클은 꼭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버블 이후 한국 반도체 산업,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다시 버블이 붕괴되고 뭐 경제가 안정되면은요. 예, 다시 뭐 AI는 앞으로 그거 큰 추세니까 반도체 수요 늘어날 겁니다. 사이클이 하락했다 또 상승하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하락 사이클이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 사실 요새 제가 강의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예, 그거는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 경제가 회복됐었어요. 예,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은 우리 사이클이 꺾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는데요. 특히 주가를 볼 때는 선행지수라는 걸 봐요. 이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는 주가도 오르고 특히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예, 그런데 선행지수가 꺾이면요. 코스피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예,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아마 3월에서 5월 사이에 정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기가 단기적으로 회복됐지만은 다시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게 1970년, 80년대 우리 성장 능력이 10% 안팎이었어요. 근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현재 뭐 한국은행, KDI, 뭐 저도 추적해 봅니다만 1.8% 안팎입니다. 예,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경기가 더 나빠지면 잠재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